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투자 과감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자신 없으면 분할로라도 해라. 그렇죠. 뭐 굳이 반도체를 말고 다른 거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못하면 거의 못 사실 거예요. 아. 네. 그러면요, 네. 대표님, 지금 좀 이렇게 팩트에 기반한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우려되는 것들도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마이크로 메모리 반도체 구매 중단을 지시해가지고, 그 공백을 이제 삼성과 SK가 뭔가 수혜를 얻을 만 했는데, 또 네. 미국이 또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요 이슈는 마이크론한테는 악재예요. 이제 마이크론이 사실은 중국하고 홍콩 쪽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작년 매출이 한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그 중에 한 10조 원 정도가 이제 중국향이에요. 중국 쪽 들어가는 거하고 홍콩에 들어가는 거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막히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폭락하긴 했고, 요거 반사이익으로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오르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고 가기 전에 미국이 그랬었잖아요. 마이크론 공백을 채우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할 판단인데, 요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카드를 쥐고 있는 건데, 이거 잘 활용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약간 확대하면 네. 그 미중 반도체 기술 전쟁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네네. 청와대가 잘. 어쨌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국 말을 듣던 듣지 않던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지금 사실 메모리라는 게 지금 재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뭔가 재고가 많은데 갑자기 저게 불안정해져서 내가 갑자기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재고를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수요업체 입장에서. 아,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반등에 뭔가 그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감산의 영향이 직결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이제 차량 반도체가 막 쇼티지가 나니까 이게 더 심화되잖아요. 서로 막 재고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더 시장에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사실 이렇게 계속 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공급망 쪽에서 오히려 재고 소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하고 네.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 재고는 네. 지금 좀 어때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 차량 반도체는 피크아웃 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거군요. 네, 줄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피크아웃 했어요. 그리고 MLCC, 삼성전기가는 수동 소자 이런 쪽도 피크아웃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모바일 AP하고 메모리거든요. 그런데 메모리는 5월 데이터만 보면 피크아웃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전달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남은 게 모바일 AP거든요. 이제 조만간 돌아서겠죠.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이렇게 생산 많이 안 하고 안 살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재고 그 소진 속도가 네. 느리고 네. 뭐 하반기로 가면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해서 네. 그 생각만큼 빠르게 소진이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좀 늦춰라. 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작년, 재작년 내내 집이 없다면서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공급 부족. 그렇죠. 네. 무슨 공급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면서요. 근데 최근에는 또 무슨 미분양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예, 똑같아요. 이게 반도체의 어떤 공급 부족, 공급 과잉이라는 게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공급 부족이 1, 2%만 되면요. 가격은 10%, 20% 튀어버리고요. 공급 과잉이 한 1, 2%만 되면 진짜 가격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우려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이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 삼성전자 그 공급이 감산한 다음에 공급이 뭐 마이너스 7%인가? 네. 하반기 때 네. 오히려 줄어든다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제 감산이라는 게 네. 웨이퍼 투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감산 요이 땅 하면요.
3개월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면 그렇구나. 웨이프 투입에서 칩이 나오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산을 해도 3개월 그 전에 해놓은 건 계속 생산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약에 삼성이 감산 들어간 게 만약에 2분기라 그러면 3분기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 25%까지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조금만 올라도 순식간에 공급 부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투자 과감하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자신 없으면 분할로라도 해라. 그렇죠. 뭐 굳이 반도체를 말고 다른 거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못하면 거의 못 사실 거예요. 네. 그냥 고점에 또 사실 거예요. 그게 또 오르면 삼성전자가 무섭게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2016년 네.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죠. 뭐 2020년에도 네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챗 GPT 그거 관련해서 네이버 네네. 같은 경우는 네. 좀 주식이 좀 지지부진한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버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데이터 원유 장사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챗GPT라는 게 GPT 3.5 기반으로 구현이 된 거고 1750억 개의 파라미터 그리고 한국어 학습 비중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한국어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GPT-4가 나왔잖아요. 네.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요? 네.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비영어권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된다고 그랬는데 GPT-4가 저렇게 잘해버리면 굳이 비영어권 파운데이션이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와 그 서비스 그죠? 그 내놓는다고 했다가 계속 못 내놓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 성능. 네, 성능. GPT-4하고 막 비교해버리면 이게 성능이 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챗 GPT가 네. 건드리면 이제 검색 시장 건드리는 거고, 네네. 그게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챗GPT라는 게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원유처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유처럼 파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게 API라는 걸 받아와요. 그러면 여기 원유 막 통에다가 데이터를 막 담아 놓으면 여기 수도꼭지 달아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쭉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휘발유만 필요해. 나는 디젤만 필요해. 나는 가스만 필요해. 이런 식으로 뽑아내서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플리케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뭐 지금 국내 어플리케이션 모델 하는 회사들은 챗GPT하고 라이센스를 맺고 API를 받아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챗GPT하고 API를 계약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네이버가 비영어권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한국어, 일본어, 뭐 동남아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될 거라고 했는데 GPT-4가 네이버보다 이걸 비영어권의 데이터 장사를 잘하면 굳이 네이버를 할 필요 없잖아요. 와. 그 아이디어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유튜브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동영상. 근데 거기 유튜브 들어오면서 맞아요. 정리가 됐잖아요. 다 정리돼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도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죠. 이제 네이버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쪽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 CP&D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콘텐츠 쪽하고 디바이스 쪽에 이제 집중하고 플랫폼하고 이런 쪽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이렇게 앱 이런 맞습니다. 생태계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런 거를 다 보고 판단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까지 좀 일단락을 하고 2차 전지 또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을 하셔서 2차 전지의 주식들 조정 기간을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적중을 하셨어요. 그때 들어갔으면은 적게는 10%에서 30%까지 마이너스를 경험하실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판단이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보는 기준이 있고 제 판단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PER하고 PBR을 따지는데요. PER하고 PBR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PER이 100배 넘어가면
항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거고 네이버 카카오도 PR이 100배가 됐을 때 비싸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막 좋다고 했던 주식들도 비싸면 이제 비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비싼데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비싸면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투자 성향이니까 네. 굳이 뭐 제 기준에서는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PER 비싸다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년치, 네. 6년치 이런 걸 실적을 땡겨오면 비싸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장 속도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20만 대 팔 때는 40만 대 팔면 100% 성장하잖아요. 100% 성장하죠. 그러면 이제 40만 대 팔다가 또 막 한 60만 대, 70만 대 팔고 하는데 이게 침투율 10%를 넘어서면요 성장세가 꺾이는 그만큼 거죠. 못 가요. 테슬라도 그래서 뭐 작년에 원래 맞아요. 150만 대 판다 그랬다가 140만 대밖에 못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고성장하는 회사들도 이게 침투율이 어느 이제 1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성장세가 그전 같은 성장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20% 30% 정도의 성장세까지 꺾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래라는 거를 막 계속해서 2배, 3배 성장하는 걸 미래를 땡긴 거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네, PEG라고 하죠, 사실은. 근데 PEG가 계속해서 그 정도 성장률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뭐 그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도.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성장세는 떨어져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규모가 이만 커지니까. 그 2차전지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고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정해진 매출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적용하면은 나온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정해진 매출도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당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야기했던 그 환경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 다시 뭐 하이브리드 차도 또 인정해주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전에도 보면 무슨 IMO 2020인가? 그때 뭐 그 해외 그 글로벌 선박들 다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고 했다가 그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 약속했었잖아요. 원래 그 전 10년 전인가?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뭐 어떤 우리 벙커 CU 안 쓰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떤 그 환경 규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이제 막 경기가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 감내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고 여기에 맞게 내가 이걸 하는 밸류에이션 하는 것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조항 그 매출 계약에 있어서도 네네. 단서 조항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계약서를 제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게 상당히 왜냐면 꼼꼼하게 그게 다 법무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진짜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해도 단서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만 해도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냥 배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광물하고 이런 쪽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뭐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내가 알고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증 편향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또 내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아니 근데 진짜 네. 맞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그 없으니까. 가능성을 아예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 모든 전제를 해버리면 맞아요. 네. 이거 테슬라 같은 경우도 400에서 100까지 갈 줄 누가 알았고 그렇죠. 이거 다 2030년까지 거의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 시장 다 잡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가격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유튜브 그 관련 주제 영상 조회수가 하나의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제가 보는 거는 굉장히 주주들이 공격적일 때 있잖아요. 그게 보통
또 고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2차 전지 뭐 좀 조심해라 그러면 악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뭐 웅달 책방은 아니지만 다른 저희도 채널에서 많이 달려요. 네. 한 160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달려본 적 없는데 그래 뭐 2차 전지 지금 파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장기 우상향 하는데 단기로 오버슈팅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뭐 엄청 이제 막 엄청나게 비난하셨고 그게 사실 테슬라 꼭질 때도 그랬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네. 전문가가 가짜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게 그랬었고 그리고 옛날에 바이오장이 또 피크아웃 할 때도 보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막 조금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뭔가 막 예민하고 공격적일 때는 오히려 또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또 생각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솔직하게 네.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